지금부터는 기도관리와 관련된 환자 감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pO2 측정기는 600나노미터와 900나노미터 파장에 두 개의 빛을 쏘아서 벽이 두꺼운 동맥에 닿으면 빛이 파장이 변하는데요. 이 파장만을 증폭하여 동맥을 감지합니다. 그 다음 산소와 결합된 헤모글로빈과 결합되지 않은 헤모글로빈의 파장 차이를 계산하여 전체 헤모글로빈에서 산소와 결합된 헤모글로빈이 어느 정도 비율로 있는지를 계산해서 산소 포화도를 표시해 줍니다. SaO2는 ABGA를 통해 동맥에서 추출한 혈액을 사용하여 분석한 산소 포화도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600나노미터 파장은 적색 가시광선 빛이고 900나노미터는 적외선 영역입니다. 두 파장 영역에서 산소와 결합된 헤모글로빈과 결합되지 않은 헤모글로빈은 파장의 변화가 서로 다릅니다. 이걸로 두 종류의 헤모글로빈을 구분합니다. SpO2의 프로브는 빛을 쏘는 곳과 빛을 받는 수신부가 서로 마주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 가운데 사진처럼 끼우면은 부적절합니다. 이마 부착형은 예외로서 광원부와 수신부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SpO2 측정기를 사용할 때 주의하여야 할 것은 SpO2는 실제 중심 동맥혈 내의 산소 포화도 변화를 늦게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몸의 중심부에 가까울수록 산소 포화도 변화를 빨리 반영합니다. 귀와 발의 센서의 시간차는 1분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산소 포화도의 정확도는 ABGA에서의 값과 3% 이하의 차이만 보이는데요. SaO2가 80% 미만으로 낮아지는 경우 15%까지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산소증일수록 ABGA 값을 더 믿어야 합니다. 혈압이 낮으면 측정이 잘 안 되는데요. 말초 혈류가 유지만 된다면 SaO2를 비교적 정확히 반영하지만 말초 혈류가 극심히 저하된 경우라면 이마 부착형 센서가 손가락보다는 유용하다고 합니다. 빈혈 시에도 SpO2는 비교적 정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pO2의 감시 한계입니다. 상식적인 내용이니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맥박산소 포화도 감시 시 유념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맥박산소 포화도 수치가 환자의 호흡 적절성을 반드시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산소 포화도가 90%보다 높은 구간에서는 환자의 호흡이 부적절해져서 혈액 산소 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해도 산소 포화도는 변화하지 않거나 아주 천천히 떨어집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산소 포화도도 떨어지지만 산소 포화도가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이미 상당 기간 동안 저산소층에 빠져 있었던 상태임을 의미하며 떨어지는 속도도 매우 빠르기 때문에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SpO2만으로 환자 호흡의 적절성을 감시하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시점과 떨어지는 속도는 환자의 연령이나 생리적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만, 임산부, 소아는 건강한 상태라도 일반 성인보다 산소 포화도가 훨씬 빨리 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90%를 넘기고 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트렌드를 보고 점차 떨어지고 있다면 환자 호흡이 적절한 상태인지를 90%가 넘는 상황에서도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캡노그래피입니다. 캡노그래피는 날숨에 들어있는 CO2의 양을 측정하여 수치와 그래프로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호흡이 부적절하면 바로 수치와 파형이 변화하기 때문에 환자 호흡의 적절성을 감시하는 데 적합하며 기관 내 삽관 성공 여부를 파악하거나 CPR 시 압박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유용하므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tCO2는 ABG에서 직접 측정한 pCO2 값보다 약간 낮게 나오는 것이 보통이며 차이가 크다면 어떤 병적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EtCO2 그래프의 예입니다. 숨을 내쉬기 시작할 때 급격하게 상승하고 한창 내쉬는 동안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가 날숨이 끝나갈 때 줄어들기 시작해서 숨을 다시 들이쉴 때는 0으로 떨어집니다. 정상인에서의 최고 높이의 적정 수치는 35에서 40mHg 언저리입니다. EtCO2 측정은 임상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응급실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EtCO2 감시 도중 환자 호흡에 이상이 생기면 수치와 파형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면 호흡 횟수가 줄어들며 호기 시간이 늘어지는 상황이라면 한 번의 호흡 시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높이도 올라가고 호흡 시간도 호기 시간도 느려집니다. 한 번에 들이쉬는 호흡이 적어지는, 즉 호흡이 얕아지는 상태라면 폐로부터 나오는 공기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 안의 이산화탄소 농도도 줄어들어 이렇게 낮은 높이의 사다리꼴 모양의 파형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세데이션을 하고 감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패턴을 보인다면 환자를 빨리 깨우거나 인공호흡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